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에 다시 한번 2,7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0.27% 하락하면서 2,69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밀려났습니다. 종가 기준 지난달 21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1.38% 하락을 하면서 92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외국인은 1,357억 원대 매물 출회를 이어갔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259억 원, 기관은 18억 원 소폭의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2,512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기관은 1,479억 원대 매물 출회가 이어졌고요. 외국인은 1,006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1부는 미다스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그럼요. 네, 오늘 또 월요일에 오늘은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요새 진짜 정말 깝깝하고 재미없고 졸린 장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 계좌에 내 종목이 좀 떨어지고 있으면 중심 잡기도 어렵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차트 잠깐 내려놓고 창 밖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조금 바깥을 좀 쳐다보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장세일수록 좀 더 집중해서 어떤 게 옥석인지 잘 판단하는 시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이 좀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마음의 좀 안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들어오면 주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톡방 내에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매수랑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내 종목에 고민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저희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사 제목 아닌가요, 이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뭔가 애매해요, 전문가님.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시장은 왜 이러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맛이 좀 갔죠. 요즘 시장이 진짜 맞아요. 정말 방향성을 맛이 못 잡고 갔어요.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저 한 줄평 네. 읽으셨듯이 네. 노래 가사죠. 그러니까요. 사이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반가 장난 하나. 이 네. 말이 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 네. 진짜 세댔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댔죠.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진입한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계속 유지 중이고 반등의 기미가 안 보여요. 시장 자체가. 네. 좀 반등 하나 해서 이제 딱 하루죠. 61평 위에 종가 한번 코스피가 형성한 뒤로 다시금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차트 좀 띄워주세요, PD님. 이게 지금 이 코스피 차트에서 분봉 좀 볼게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하루 움직임입니다. 하루 움직임인데 제가 진짜 시장을 아침 9시부터 개장하고 나부터 이러고 보거든요. 이러고 보는데 네. 오늘 진짜 수급이 정말 그러니까 진짜 깽깽이 왔다 갔다. 같았어요. 맞아요. 장 초반에 외인이 매수세가 좀 맞아, 들어왔어요. 맞아. 그래서 네. 약세 출발했는데 올라가겠는데? 올라가려나? 네. 분명히 위증시는 전날에 혼조세였는데 올라가려나 이랬는데 조금 올리다가 보니 외인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 다시 매도세로 맞아요. 전환하면서 그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관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요. 맞아요. 기관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하나? 이때가 점심시간 무렵이었어요. 근데 기관이 다시 매도세로 바꿉니다. 맞아요. 포지션을 바꾸고 장막판 딱 3시부터 갑자기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수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네. 결국에 상승 마감은 못했죠. 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변동폭이 클 수 있는지 사실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답답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라고 네. 이제 정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원래는 우리가 그동안의 장세가 사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봤을 땐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위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수급이 좀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차례차례로 갈 수 있는 특히 원전이나 이제 로봇 이런 쪽이 순환매가 잘 됐어요. 한두 1군짜리 가면 네. 2군짜리 따라가고 나머지가 키 맞추기로 맞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폭을 다 맞춰서 차트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끝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순환매가 잘 돌지 않고 키 맞추기도 좀 형성이 안 되는 좀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 이래봐요. 코스피 종목이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여기는 올라가야 되고 수급도 들어와 있고 되게 자리 좋은데 지금 시점인데 다시 하락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나? 아니요. 다시 또 어느 순간부터 수급 몰려있고 또 다시 어느 순간 단기 이평선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은 관망세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저번 주부터 얘기하지만 하락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될 것 2가지가 있죠. 뭐예요? 바로 추가 매수, 추매. 손절입니다. 네. 빠지네 하고 손절 친 순간 바로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요 자리를 이탈했다 또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은 사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저러한 데이터와 이 지식과 뭐 이런 시장 이슈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일단은 내려놓고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뉴스에 보면 투매 심리. 그러니까요. 뭔가 종목이 막 이제 파란불이 뜨고 막 뭔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면 겁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손실폭이 더 커질까 봐. 어떡하지? 저도 어떡하지? 몇 번 할 이러고 나도 뻔했어요. 모르게 이제 매도. 맞아요. 그러면 손실이죠. 네. 근데 그거를 잘 버티셔야 돼요. 이게 그 상승장 올 때까지 버텨야 되나요? 아니죠. 그 종목이 어떻게 하락폭을 지어 있고 지금 자리가 어떤지 그리고 시장 이슈가 지금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종목 하나하나마다 대응 전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대응 전략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가 형성이 어디가 되고 그날의 종가 때문에 이평선 자체도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대응 전략은 매일매일 다르게 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사두고 잘 모르니까 일단 묻어두고 삼성전자 지금 너무 좋죠 자리. 계속 저가 갱신하고 있잖아요. 사실 나 10년 묻어둘 거야. 나 이거 아들한테 줄 거야. 딸한테 줄 거야 하면은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상승할 때 매수해도 되고 왜냐면 10년 이상 갖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안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네.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내 가게 하는 자영업자인데 그거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목이 한두 개여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뭐가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정보를 이 노란 톡방에 오셔서 그냥 물어보세요. 이 전망, 이 산업군 전망 어때요? 전기차 산업 어떻죠? 또는 뭐 2차 전지 산업 어떻죠?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물어보세요. 저도 쉽게 대답해 드립니다. 그런 거를 계속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무언가 노력을 해야지 TV 보고 그냥 노랑톡방 들어와서 뭐 전문가들이 주는 신호 보고 그거 매수하고 이러다 놓쳤다가 손실 나면 또는 비중 조금 넣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적게 넣으라 그러는데 비중 막 30% 40% 이런 거 넣어가지고 진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자주 물어보시고 네. 톡방 수다 떨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 같은 장은 오늘 같은 장은 수다 떨어도 돼요. 톡방이잖아요. 저희 오늘도 많이 얘기 나눴잖아요, 거기서. 네, 그냥 아무 벚꽃 맞아요, 예뻐요, 맞아요. 아름다워요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자들과 같이 마인드 잡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투자자 마인드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은 투자자들끼리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지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하락장, 횡보장에서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요. 시장 상황이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디를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추매와 손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좀 하기 어렵다, 나 혼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톡방 내에서 저희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으니까요. 좀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수익률 낸 거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쵸? 자랑 좀 해주세요. 저도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잖아요. 수익 내고. 한번 자랑해주세요. 네. 수익 낸 뭐였죠? 종목이 뭐 많죠. 그러니까요. 많은데 네. 사실 이번 달 제가 원래 종목을 좀 많이 드려요. 맞아요. 저번 달에 진짜 많이 네. 주셨어요. 종목을 원래 왜냐면 이게 차트라기보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자리 좋다. 매수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근데 한 저번 주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목도 안 나가요. 정말 그냥 맛보기용으로 재미 보시라고 단타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조금씩 비중 넣을 만한 종목만 이렇게 한두 개만 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 지금 11일이죠. 그쵸? 11일 벌써 3분의 1이 갔어요. 와, 진짜 근데 시간 빠르네요. 이미 저는 지금 한 80% 정도 수익이 와, 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첫째 주에 수익을 많이 내놔가지고 맞아요. 저는 사실 더 수익 안 내도 돼요. 나는 안 내줘도 돼. 일단 저번 달에 들어갔던 거 4월 첫째 주에 맞아요. 다 털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매도를 했어요. 뭐 오늘도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긴 했는데 클래시스, 제시스 메디칼 다시 잡아야죠. 오늘 매도한 다시 것도 잡을까요? 다시 잡을 겁니다. 오. 지금은 시장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아요. 맞아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종목, 그다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을 한 번씩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도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 한 번 수익 실현했다고 다른 종목 찾기에는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네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분석하고 내가 확신 있는 다시 진입해도 흔들리지 않고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을 다시 재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거를 왜 제가 수익률 자랑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오늘 이걸 왜 가져왔냐면 공략했던 종목 중에 오늘 기회를 준 종목이 있어. 맞아요. 좀 늦게 이제 제 톡방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작은 선물 아닌 선물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LNF라고 우리가 맞아요. 2차 전지 관련주가 그쵸, 있죠. 그쵸. 2차 전지 관련주가 있는데 그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을 그때 3월 말쯤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만에 한 16.9%, 그러니까 17% 정도 수익을 일주일 만에 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1차 매도였어요. 네.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한 25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25만 원 부근 갔는데
계속해서 수급이 계속 쌓여 있고 흐름이 좋다면 목표가 바꿔야죠. 상향해야죠. 25도 그쵸, 그쵸. 또 25만 원에서 익절하실 분들은 알아서 익절하시고 그렇게 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세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다 빠졌어요. 그러면 쇼핑이죠. 오늘 들어와야죠. 할인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할인할 때 사야죠. 네. 왜냐면 제가 이미 20% 가까이 수입 중이니까 종목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LNF 같은 경우에. LNF가 지금 우리 코스닥 시총 몇이에요? 3위예요. 엄청나게 튼튼한 네네.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이런 종목에다 비중 30%를 넣어도 사실 많아. 20%도 사실 비중 많은 거예요. 비중을 정말 작게 넣어야지. 하여튼 이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좀 실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그래서 오늘 선물 아닌 선물으로 LNF를 들고 온 게 굉장히 자리 좋습니다. 오늘 조정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라? 아니에요. 왜냐면 내일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쵸. 내일 이게 조정이 오늘 시작으로 내일도 조정이 올 수 있고 사실 매거래일 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안 하지. 왜? 얘는 25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애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 좋은 매수 진입 타이밍은 제가 뭐 내일이든 그게 내일이 오든 모레가 오든 그건 제가 다시 잡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괜찮다. 이런 종목으로 단기적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중기든 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2,910% 써있잖아요. 와. 영업이익이 이게 3,000% 가까운 게 말이 돼요? 맞아.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네. 요즘 같은 흥보장이랑 하락장에서는 사실 실적이 그쵸. 맞아요. 크게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는 시장 좋을 때는 비전과 전망으로도 가요. 그쵸. 그렇게. 기대감이라는 데 붙어서. 네. 지금 어떤 전기차 산업 뭐 이거 비전 좋은 거 많지. UAM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쵸. 수산 택시처럼 에어 택시 있잖아요. 맞아요. 에어 택시도 사실 빠르게 상용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데 왜 기대감이 없어? 매출이 없으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기대감이 현실이 되려면 가시화가 돼야 돼요. 에어 택시가 그쵸. 몇 년도에 무언가가 된다.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구체화가 돼서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주가가 가는데 이제 이런 기대감만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네. 이 LNF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2차 전지가 핵심입니다. 사실 2차 전지밖에 없어. 그래서 LNF 이제 무게 드리려고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개는 LNF까지만 해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수익을 좀 내고 나온 종목 오늘 LNF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4월 달에만 지금 4월 10일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80% 가까운 수익률을 또 내주셨습니다. LNF도 6거래일 만에 17% 가까이 되는 수익을 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나 이런 시장 상황에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들어오셔서 LNF 또 언제 들어갈지 신호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률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의 필살기, 또 매일매일 가져나오시는 종목들, 히든 종목들, 또 다음에 바로 또 올라가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슈로 시작해서 네. 끝까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죠? 네. 2차 전지예요. 요즘 사실 한 2주 전 3월 달까지만 해도 시장 주도 섹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날 시장의 색깔은 있었어요. 러시아랑 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라던가 어떤 쌍용차 인수 이슈라던가 이런 식의 좀 특이한 특징적인 시장 이슈도 있었고 그 관련 주들이 전체 강세가 보여야 이게 사실 주도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괜찮은 종목들 찾아야죠. 그쵸. 그리고 다음 갈 섹터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왜 오늘 2차 전지를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2차 전지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요? 2차 전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쵸, 엄청 이제 많잖아요. 4대 핵심 소재랑 뭐 부품이랑 장비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네. 1군들이 먼저 갈 거예요. 그럼 1군들이 먼저 네. 가고 그 다음에 2군들이 가고 이러면서 순환매가 도는데 결국엔 키 맞추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씩 차트로 보여드리잖아요. 네. 여기서 한 몇백 프로 이제 이제 올라갔다, 네. 상승을 했다. 그러면 2군도 똑같이 그 정도는 가줍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200% 갔어, 한 2달 동안. 그러면 2군도 적어도 150% 정도, 100에서 150%는 적어도 가준다는 거죠. 그게 키 맞추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 섹터들의 관련주들, 이 섹터 전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키 맞추기이기 때문에 먼저 간 거 못 찾아도 되지. 못 찾을 수 있죠.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먼저 갔으면 2군이 갈 게 보이죠. 2군이 가면 3군도 보입니다. 네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2차 전지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지금 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슈가 뭔지 이런 정도만 좀 시장의 흐름만 잘 읽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옥석 가리기 아니 먼저 간 애들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왔고요. 네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해볼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슈가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네. 결국 이제 PI 첨단 그쵸. 소재 얘기거든요. 네. 이 업체도 제가 항상 좋아하잖아요. 뭐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맞아요. 막 세계 1위, 점유율 1위 국내 이런 거. 1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얘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가 세계 1위 업체예요. 그쵸, 맞아요. 1위 업체인데 얘는 필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말하면 어렵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2차 전지고 전지. 여기 이제 그 글렌우드 PE라고 해서 이 회사가 보유한 지분 네. 54%를 지금 매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 롯데나 한화 같은 맞아요. 대기업의 한 10개 정도가 지금 인수전에 참여한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일진 머티리얼들도 참가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슈인데 이 지금 지분 5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원하는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 해요. 이게 왜 1조 원 정도?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세계 1위 업체잖아요. PI 첨단 소재가 지금 작년에 이제 창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일단은 네. 작년만 해도.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필름 시장 점유율이 30%나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분 54%잖아요. 그러면 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정도로 이미 받쳐주는 기업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미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한 국가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이슈이기 그쵸,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눈독 들을 만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일본의 가네카랑 도레이, 뭐 미국 듀폰 이런 회사를 계속 제친 상태에서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몇 년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매력적인 업체인데 원래 얘가 그 연성 회로기판이라 그래서 반도체 관련 이제 필름을 이렇게 제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셀을 감싸는 필름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더 캐파가 커진 거거든요. 네. 캐파도 커지고 기대감도 좋아지고 이 비전과 전망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지금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랑 관련된 게 지금 이 PI 첨단 소재랑 일진 머티리얼즈죠.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차트를 조금 볼게요. 네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진그룹 계열입니다. 일진그룹 계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도 1위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국내 얘는 1위? 국내 1위긴 한데 국내 1위 네. 또 일렉포일 기업입니다. 일렉포일도 일렉포일? 역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 네. 이제 주요 이제 이 만드는 게 이제 2차 전지용으로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원래는 지금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왜 안 좋게 나왔냐면 작년에 4분기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1분기 때부터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런저러한 문제로 2분기 때부터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아직 가동이 이게 안 있기 됐군요. 때문에 네. 컨센서스도 낮춰졌지만 실제 이제 증권가에서도 예상을 하는 게
컨센서스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실적이. 그러고 있는데 얘 주가가 왜 강세일까요? 그러게요. PI 첨단 소재. 인수 전에 뛰어들었고 얘가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좋지만 네. 이제 가동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완공은 했어. 그러면 이제 2분기 때부터 2분기면 이제 지금 시작이죠. 그쵸, 그쵸. 4월, 5월부터 이제 공장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캐파가 늘어나잖아요. 우리 생산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매출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건 예상하고 있어. 하지만 실적 증대는 우리가 확실하게 전망이 보여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진 그룹 계열사잖아요. 네. 계열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성적이 1분기, 2분기 정도 단기적으로 부진하더라도 이미 중장기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해외 진출을. 그랬기 때문에 얘가 뭐 잠깐 실적 안 좋아도 주가는 상관없이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네네. 차트를 보면 차트를 봅시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먼저 봐주시나요? 일진 머티리얼즈 먼저 볼까요? 네네. PI, 일진 머티리얼즈가 봅시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PI 첨단 소재인데 비슷하죠? 2차 전지들이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저는 수급을 좀 자주 보잖아요. 수급을 그쵸, 좀 그쵸.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관에서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네네. 계속 지금 들어왔네요. 960억 들어와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에. 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더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잠시만요. 봅시다. 더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기관에서 굉장히 와.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에서는 뭐 그러네요. 거의 지금 언제부터 3월부터 지금 순매수세가 연속해서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투신 들어오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일부만 빠졌을 뿐이지 이 정도면 크게 빠진 것도 아니죠. 네. 투신과 상호펀드가 들어와 있고 연기금이며 뭐며 다 들어와 있는데 기타 법인까지 들어와 있네. 지금 수급만 봐서는 사실 PI 첨단 소재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시장 이슈를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쵸? 이제 인수는 이제 PI 첨단 소재 그러니까. 지분입니다. 네. 이게 물품이에요. 이게 물품이고 누가 사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수급이 몰려 있는 게 얘가 산다고가 아니에요. 이 수급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도 있을 거고 2024년까지 중장기 계획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은 충분히 미친다. 우리 쌍방울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습 효과 되어 있죠. 네. 쌍방울 뭐 이런 K제 다 거 같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제 네, 그런 거 네, 네. 이제 굉장히 변동성 크고 그 이제 PI 첨단 소재도 사실 이런 회사들 인수 절차가 짧지 않아요. 그렇죠. 길어요. 길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거예요. 아. 우리 인수할게, 매각할 거야 이러고 일주일 뒤에 발표하고 이제 끝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아,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된대 주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와서 걔가 됐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얘가 오늘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 자체가 아직은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하락하는 주가를 봤을 때 하락 추세선을 그을 땐 이 고가에서 이제 이렇게 선을 긋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노란색 선 21평선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란색 선 이 21평을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착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잠깐 올라가려다가 오늘 지금 종가를 보면은 21평 근처에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탈하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 유지 중인 겁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상승은 단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얘가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수급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진입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변동성이 큰 거예요. 주가는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얘가 이제 PI 첨단 소재 인수 이슈로 그 바람을 탈 것인가,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줄 것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인가의 판단은 분명한 건 수급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맹신하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예요. 우리가 방금 이슈를 얘기를 했으니 차트 자리와 수급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PI 첨단 소재 봅시다. PI 첨단 소재를 사는 게 나을지 일진 머티리얼을 사는 게 나을지를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났냐? 딱 봐도 안 끝났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이 종가, 이 일봉으로 봤을 때 고점을 이으면 그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가가 이 추세선을 위에 올라타서 몇 거래일 이상 그 추세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안착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한 번은 찌를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찌르기 하고 다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으면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두 종목 다 차트 자리만 봐서는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 포착이 네. 안 됐어. 네. 포착이 되려면 지금 이 21평이 노란색 선 있죠. 네. 노란색 선이 우상향을 해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야 되거든요. 고개를 위로 들고 초록색 선인 61평을 찔러야 됩니다. 네. 예, 돌파를 하는 모습을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아 이제 약간이라도 시세 분출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PI 첨단 소재로 수급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이제 연속해서 기간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험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뭐 투신 정도 들어와 있고 기타 범위는 이제 좀 빠져 있네요.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이 기관들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냥 크게 봤을 때 하나하나 잡기에는 우리가 네. 지금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네네. 크게 봤을 때는 투신과 상호펀드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좋아하는 투자 주체예요. 단기. 그리고 금투, 보험, 연기금 이 세 가지 투자 주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조금 느려도 하락폭이 크지 않고 상승폭이 조금 느려도 안전한 종목들을 위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의 금융 투자가 굉장히 기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PI 첨단 소재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기관들이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나 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유입이 된 게 꽤 오래됐어요. 아직은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빠졌는데도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어. 금융투자에서 그것도 상호펀드랑 들어왔네. 그러면 좀 더의 상승 모멘텀이 있겠구나. 이게 할인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매집을 한 거구나. 네. 라고 우리가 이 포인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수급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 이게 아니고 자 오늘은 누가 빠졌고 뭐 들어왔고 이런 거를 봐야지 아 조금의 모멘텀 더 있구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있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가 기간이 계속해서 연속 순매도세를 보여 그러면 이거 조금 위험한데 비중을 좀 덜까?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차트 자리를 맹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차트 분석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주가랑 차트 분석이 100% 맞지 않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네.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워낙 그 변동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다가도 갑자기 오후 1시에 뜬 뉴스로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참고용만. 역시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랑 PI 첨단 소재랑 네. 비교하자면 지금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낫다. 근데 지금 아니죠. 지금 아직 아니에요. 네. 21평이 일단 우상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96,000원 이상에서 계속 몇 거래일 이상 놀아야 돼요. 종가가. 그래야지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 제 관심 종목 하나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방송 나와서 항상 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 미다스가 그때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나 한번 봐볼까? 보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저 이렇게 첫 번째 필살기 관심 종목이었던 일진 머티리얼즈와 PI 첨단 소재까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수급을 또 보는 방법, 차트에 대해서 수급이 또 어떻게 같이 들어오는지 좀 봐야 한다라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에 내가 좀 담아
남아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 좀 결정을 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혼자 좀 고민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님의 톡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에서 바로 또 대답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또 다음 또 2차 전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2차 전지 종목이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네. 사실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일단 너무 조정이 많이 받아서 와서. 조정이 많이 어떤 와서. 게 그 중에서 내가 LNF를 안 갖고 있었으면 그 비중을 빼서 막 죽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종목들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많은데 먼저 뭐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언젠간 가거든요. 따라한다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이제 투자 마인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안 갈 종목이면 빨리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게 내 스타일인지 나는 성격 급해. 나 그런 거 못 기다려. 나는 며칠 안에 가야 돼. 그런 게 맞는 타입인지 일단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빨리 갈 수 있는 코스닥의 어떤 좀 시총이 조금 낮고 이런 종목들이 있고 좀 묵직하게 좀 안정적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 크지 않고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네. 근데 오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하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 계속 2차 전지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지 않아요? 다른 거 뭐 하실까요? 아니 네, 종목 그래도 할건 많아요.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네네. 시장이 재미도 없고 너무 제가 아까 재미없었잖아요. 계속 메이크업 받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피디님한테도 제가 막 계속 오늘 불평불만을 오자마자 많이 했는데 시장 얘기할 게 없어. 방송에 와서 뭐 얘기해. 너무 재미없다고. 할 게 없어. 쌀국자 뭐 무슨 뭐 변동성 진짜 날뛰는 종목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만 뜨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리더스 코스메틱 뜨면 뭐예요? 걔 하나만 떴는데. 맞아요. 그 화장품 전망 때문에 떴어요? 아니에요. 걔 특유의 걔 혼자 개별 이슈 때문에 뜬 거예요. 그걸 뭘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차 전지 계속 네. 갈 애들 언젠간 가겠지 하고 쳐다보는 애들을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이렇게 갖고 온 건데 네. 이 2차 전지가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전기차 시장하고 같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LG 엔솔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실적 발표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또 훈풍을 탄 건데 이거 오늘 얘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더 강세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왜 그 LG 엔솔의 실적 발표가 왜 전기차 관련주들이 왜 강세를 받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자재값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품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부담이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나 한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15,000원, 20,000원을 들여야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기존에 납품 계약을 이 가격에 했어. 10,000원에 했어. 네네. 근데 나는 20,000원에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래서 그 수익성이 악화될까 봐 우려를 했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우려는 상반되게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의 뭐 제일 1위의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SK온하고 LG 엔솔 제일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어? 괜찮네. 근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오지? 하고 분석을 해보니 배터리 업체가 15,000원, 20,000원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 원가를 조금 이렇게 완성차 업체한테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해요. 야,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나 혼자 올리면 같이 좀 힘들잖아. 하자. 같이 올리자.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20,000원에 만든 거를 10,000원에 계약했던 걸 15,000원에 해줘. 받아줘. 이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가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우리도 배터리만 올라간 거 아니야. 우리 철강도 올라가지고 차만 되는데 차 어차피 비싸죠. 그리고 지금 공급난이죠. 차 한 대 나오려면 몇 달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1년 그렇기 기다리죠. 때문에 네. 우리 어차피 올랐는데 그래 같이 부담하자.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지금 매출 어떻죠? 좋아요. 왜 맞아요, 좋을까요? 맞아요. 많이 이런 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전기차 왜 좋아요 매출? 많이 찾으니까. 왜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 완성차 업체들에서 앞으로 전기차를만 생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뭐 가만히 장담해 생각해봐야 볼까요? 돼. 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주유소 찾죠. 네. 지금 기름 가격 어때요? 유가. 기름이 유가지. 너무. 네.
기름값이 더 오른대. 그럼 그러니까요. 경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막 뭐 3,000원 얘기까지 나와요. 3,000원까지요? 네, 3,000원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소리까지 나오는 지금 이런 고유가 시대니까 만약에 맞아. 내가 차 바꿀 시기가 됐어. 맞아요. 그럼 조금 불편해도 뭐 어떻게든 저렇게든 좀 부벼서 뭐 전기차 충전하는 데만 집 근처에 찾아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연비가 달라지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한 달에 2번 기름을 넣어 10만 원씩 2번 기름 넣어서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240인데 그러니까. 전기차 뽑으면 100만 원밖에 안 된대. 맞아. 1년에 반이 만약에 줄어들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찾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기차를 사겠죠. 그쵸? 그렇게 전기차가 먼저 선순환이 될 겁니다. 전기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인프라가 구성이 되기 전에 전기차 먼저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기차가 좀 비싸더라도 원자재 값 때문에 뭐 지금 공급난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물가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가격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빨라지니까 2차 전지도 지금 같이 강세를 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빨리 되고 있어요. 올해 1% 됐잖아요. 올해 연말에는 저는 최소 7, 8%? 한 10%까지도 보고 있어요. 네, 공급난은 지속돼도 소비는 계속될 거고 소비가 계속되는데 내연 기관차 안 사지. 물론 난 그래도 휘발유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논외예요. 네. 논외고 우리는 보통의 경제적인 어떤 그쵸. 뭐 효율적인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전기차가 맞죠. 그래서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한 2억 개 가져왔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거에 히든 종목 해야겠네요. 히든 종목?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 오늘 또 이제 그 몰래 가져온 나만의 종목. 오늘은 히든 종목 몇 종목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 히든 종목 오늘 하나 가져왔죠. 오늘 하나예요? 원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네네. 종목은 네. 내일 톡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이제 오늘 그 2차 전지 또 다른 거 종목들 갖고 온 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따로 물어보시고 이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 네. 우리 또 이제 같이 한번 스무고개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서 저도 진짜 맞추기가 어렵잖아. 네. 4대 핵심 소재가 뭐예요? 뭐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뭐였죠? 자, 다시 한번 네. 양극재, 맞아요. 음극재. 맞아요. 분리막, 네. 전해질입니다. 맞아, 전해액. 맞아. 네. 이렇게 네 가지가 4대 핵심 소재예요. 네. 소재가 있고 부품, 장비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2차 전지주에서 제가 가져온 거는 좀 여러 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리오프닝 갔다가 제가 퀴즈 내면은 금방 맞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왜 내가 아는 거거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쓰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보는 게 그거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내가 편의점 가서 사는 거, 내가 슈퍼에 가서 사는 일상생활에 거를 녹여야 일상생활에 네. 이거 잘 팔리네. 갈 때마다 매진이야. 이거 만든 회사 어디지? 찾는 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만든 회사가 상장에 있나? 지금 이 회사가 어떻지? 시장에 주목을 못 받고 있네. 퍼가 났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조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년, 3년 홀딩해서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이제 옆으로 샜는데. 자, 어쨌든. 자, 오늘의 이 종목은 어려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종목 얘기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전지박, 동박. 전지박, 동박. 이것도 2차 전지. 네. 동박, 그 다음에 OLED. 그다음에 화장품 소재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이 부문을 이제 영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예요. 7글자? 2차 전지? 7글자. 오늘 네.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하면서 네. 비슷한 이름을 많이 했어요. 진짜요? 기억이 안 나. 아니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종목 얘기했어요? PI 첨단 소재. 그래. 네. PI 첨단 소재랑 되게 비슷한 이름이에요. 진짜요? PI 첨단 소재랑 뭐가 있지?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은 헝가리 공장이 있고 캐나다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못 맞추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 이런 거 못 맞추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재밌게 가봅시다. 네. 자, PI 첨단 소재 뒤에 네 글자가 똑같아. 첨단 소재. 네. 그럼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뒤에 첨단 소재, 첨단 7글자. 7글자. 아직 전문가님 톡방에서도 저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아무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나오는데 영하테크, SKC, 일진머티리얼즈 다 나오네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하나 나왔어요 지금. 솔루스 첨단 나오고 소재가 또 몇 다른 개가 거 있어요. 피디님 돌려봐 주세요. 2차 전지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첨단 소재 없는데 7글자인데 여기는 첨단 2차 전지가 얘가 하나밖에 없나 보다. 너무 혹시 아까 너무 처음부터 쉬운 걸 줬어. 내가 솔루스 첨단 소재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정말요? 솔루스 맞아요. 맞군요. 네. 네네. 그래도 앵커님이 맞추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우리 좀 차트를 볼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요. 차트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자리가 좋다는 게 이것도 아직은 확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착을 했나 싶을 건데 저는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슈가 뭐냐면 얘가 지금 시총이 이제 2조 넘네요. 2조 넘고 시총이 2조가 넘는다는 말은 2조 그만큼 변동성이나 이제 급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그렇겠죠.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적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지금 헝가리 공장, 캐나다 공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장을 증설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캐파가 늘어날 거다. 생산량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다 약간 이제 상승하는,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아까 그 일진 머티리얼즈가 수급은 진짜 최고였지. 수급은 최고인데 그렇죠. 자리가 애매해. 그리고 지금 기간이 들어온 지가 꽤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느 순간부터 당장 내일부터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5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금융투자는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나갔다가 한 흔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기관에서 이렇게 쓸어 담는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3,000조 넘게 들어온 거잖아요. 3,000조 넘게 들어왔고 얘가 지금 7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제 매도를 봐야 될지 이건 이제 매수 타이밍 잡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겠죠.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얘가 이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이번에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매출이나 이런 거가 뭔가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냥 전향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고 특징적인. 왜냐면 우리가 흑자 전환만 나와도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관심 종목의 하나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얘기했던 종목 중에 저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랑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너무 들어가고 싶지. 근데 조금은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진입하더라도 8만 원까지만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굿 타이밍을 준다. 좋은 매수 타이밍을 준다. 이러면 저는 이 검은 선 241평 241평이구나. 네. 241평까지 조정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네네. 네. 기다려서 딱 이 검은색 선 내 종가가 형성이 될 때 딱 매수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지금 뭐 봤죠? 저 갑자기 까먹었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저희 최근에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